자, 이번에 살펴볼 장비는 이제 보조 장비 및 지그입니다. 보조 장비로서는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장비를 얘기하는 건데, 전원 공급기입니다. 전원 공급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리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모니터, TV 수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아답터를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노트북도 아답터를 안 갖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건 19V, 또 모니터나 TV에 들어가는 것은 뭐 12V, 24V 그런 아답터가 있는데, 그 아답터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또 그리고 그 아답터는 고정적인 전압을 유지하지만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전원 공급기는 전압 전류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0V부터 30V까지 보통 5A 이상 이렇게 출력을 내주는 장비인데,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어떤 장비가 들어오더라도 그 장비에 맞게끔 전압을 조정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전류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전류는 관계없지만 전압은 뭐 12V 조정도 할 수 있고 19V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24V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장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필수 장비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리할 때 이 전원공업기를 하나 가지고 수리가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아답터 형식의 전원을 인가하는 방식의 그런 기기들은 우리가 요걸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고가는 아니에요. 근데 요 장비는 1채널이 있고 2채널이 있는데, 2채널은 2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1채널입니다. 근데 구매를 하시면 이왕이면 2채널짜리라서, 왜냐면 여러 개 걸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2채널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니까 2채널로 구입하시는 게 뭐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 그래서 2채널짜리를 구입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자동 IC 흡착기인데요. 우리가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BGA 그 SMT 뉴욕 장비에서 BGA 타입의 부품을 띌 때, 우리가 부품을 띄거나 또 붙일 때, 주로 뛸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부품을 열로 가해서, 즉 BGA 장비나 열풍기로 열을 가해서 BGA 칩이 이제 납이 녹았을 때 그걸 들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 올릴 때 뭐 핀셋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핀셋이나 이런 걸 잘못했다 떨어뜨리면 그 녹은 납이 다른 부품에 떨어져서 쇼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흡착기는 공기의 압력으로다가 빨아들여서 그 부품이 딱 달라붙어서 어떤 옮기고자 하는 곳에 옮기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수작업에 의해서 핀셋이나 이런 걸로 의해서 옮기는 것보다 강력한 진공 흡입에 의해서 부품을 다른 데다 옮기기 위해서 자동 흡착기를 사용합니다. 아직까지 뭐 초보 수리 입문자들한테는 뭐 BJ라는 것이 생소할 건데, 뭐 앞으로는 어차피 뭐 모든 제품들이 BJ 타입화 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접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죠. 자, 다음은 이제 LED 바 수리형 핫플레이트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한 그 BGA 볼랍을 안착시키기 위한 핫플레이트가 조금 틀린 용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TV를 수리할 때 많이 씁니다. TV가 어떤 데 많이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장 수리가 들어왔는데 소리가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보면 뭐 전부 100%는 아니지만 LED 바의 패키지가, 그 LED 패키지가 단선이 되거나 쇼트가 돼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LED 바를 우리가 요런 LED 바를 떼어 가지고 그 LED 패키지를 부품을 거기다 붙일 때 쓰는 장비인데, 열풍기나 인두기는 안 되죠. 왜냐면 그 소자 자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잘못하면 녹습니다, 그게. 그래서 핫플레이트 위에다가 부품을 LED 바를 얹어 놓고
LED 바를 얹어 놓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위에다가 올려 놓고 LED 패키지를 띄고, 그 다음에 솔더 크림을 좀 크림 납을 도포해서 우리가 LED 패키지를 이제 붙이는 용도로 쓰는 거죠. 물론 이 그 LED 바용 핫플레이트는 이제 다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이라는 얘기가 뭐냐고요? 다이는 do in yourself로서 스스로 자기가 뭘 만든다, 꾸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부품을 뭐 히터, 그 다음에 뭐 온도메타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또 알루미늄 그런 바를 구입을 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실력 좋으신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만드는 것보다 시중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저는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어서 온도에 맞게끔 우리가 적용을 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350도까지 열을 가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온도를 올리지 말고 그 제품에 따라서 어떤 게 잘 녹냐, 잘 붙냐, 그런 온도 프로파일을 본인들이 맞게끔 설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TV 수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라고 생각되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물론 뭐 직구 해외 직접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직구하면은 무슨 행사 기간 때 세일도 많이 하니까 그때 또 구입하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프레셔인데요. 뭐 컴프레셔는 뭐 수리하시는 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없어요.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수리하고 나서 또 제품 수리가 들어왔을 때 보통 뭐 먼지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전자기기의 고장은 뭐라고 그 먼지와 그 습도로 인한 고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들어오면 먼지 같은 거는 일단 컴프레셔로 먼저 그 제품을 싹 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관검사서부터 해가지고 측정서부터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죠. 컴프레셔를 구입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컴프레셔가 소음이 무지하게 심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소음이라 해서 왜 냉장고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저소음, 소음이 안 나는 그런 컴프레셔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프레셔를 구입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저소음 컴프레셔를 구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컴프레셔를 구입할 때 용량이 이제 중요한데요. 왜냐면 컴프레셔 하나 가지고 컴프레셔 하나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디스펜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정량 토출기를 쓸 때 컴프레셔의 그 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정량 토출을 하는데, 그거를 겸용해서 쓸 때는 조그만 아주 소형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마력수가 있는 컴프레셔를 구입하면 여러 용도로 호스를 밸브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되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현미경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요즘 아까도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자부품들이 너무 집적화, 그러니까 소형화, 집적화되다 보니까 부품도 적지만은 부품 위에 새겨진 그런 글자들도 굉장히 적어요. 또 이제 부품의 표기명, 또 이 부품이 어떤 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PCB 표면에 솔다 마스크 잉크로다가 부품 표기를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이렇게 Q다 그러면 이게 TR이죠. TRU죠. 그래서 이런 부품명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걸 확대해서 우리가 이 부품이 불량이네. 자, 그러면 이 부품을 써야 되는데 자꾸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자현미경을 봤을 때 표면에 부품 표기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여기가 맞는 건가, 없으면은 요거를 우리가 대체품이 뭔지를 해서 할 때 우리가 이 부품명 이런 조그만 글씨라든가, 또 회로들도 보면 회로를 보기 위해 쓰는 용도로 쓰는데 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BGA 그 칩셋을 리볼링 했을 때 볼이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눈으로는 힘들어요. 또 물론 루페라는 게 있어서 돋보기로 볼 수 있지만 그거는 배율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율수가 굉장히 높죠. 뭐 1000배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물론 인터넷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뭐 50만원 60만원짜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것들은 요걸 부품을
장비를 파는 우리 사이트도 많아요. 거기 보면 뭐 8만원, 만원, 뭐 비싸야 10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고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장비죠. 패턴을 검사한다든가 부품의 표기명을 읽는다든가 그 다음에 PCB의 어떤 그 회로가 어떻게 단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유용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꼭 갖춰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그류인데요. 지그류인데 LED 백라이트 테스터기, 요거는 필수 장비죠. TV 수리하시는 분이라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라이터가 문제가 돼서 뚜껑을 열었더니 이런 식으로 이게 표시가 이 백라이터가 나옵니다. 그때 요 LED 패키지 하나하나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해서 LED는 우리 전자 소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백라이트 테스터기를 연결해서 여기다 댔을 때 불이 동시에 환하게 들어오면 불량이 아니고, 연결했는데 안 들어오거나 흐린 것부터 서서히 밝아지거나 하면 그것이 이제 불량 LED 패키지죠. 그래서 그걸 검사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옛날에 이제 백라이트 방식, CCFL, 형광등 방식의 백라이트는 우리가 백라이트 테스터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구매대에서 그냥 걸면은 형광등이 켜지면 뭐 정상, 안 켜지면 뭐 불량 이렇게 판정했지만 LED 패키지는 그하고 상황이 좀 틀리죠. 그래서 요거는 LED 패키지가 이 직류 전압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전류 값이 다 틀리죠. 근데 얘는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얘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공급하다 보니까 금방 LED 패키지가 어떻게 불량이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불량 난 것만 어떤 그 네임펜을 체크해 놨다가 핫플레이트에 올려서 불량 난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 LED 패키지를 붙여서 우리가 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아주 요긴한 장비 중에 하나죠. 참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수리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장이 좋으면 우리가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또 불량을 금방 체크할 수 있다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수리 달인들은 안 보고도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장비들은 꼭 필수로 갖춰야 될 장비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되죠. CCFL 백라이트 테스터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LED 방식의 모니터 TV 말고 형광등 방식, 우리 CCFL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CCFL 방식의 모니터다, TV다, 그 다음에 LED 백라이트 방식의 TV다 모니터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LED 모니터 하면은 뭐 완전히 틀린 거로 하는데, 빛을 밝혀주는 방식이 형광등 방식이냐 아니면 LED에 의해서 밝혀주는 방식이냐, 그래서 그것만 틀린 거지 안에 어떤 그 기본 AD 보드라든가 뭐 패널 보드라든가 OS 보드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형광등 방식의 그 모니터나 TV 같은 경우는 그 모니터가 불량인지 뭐 패널이 불량인지 백라이트가 불량이 돼서 화면이 안 나오는 거지 하려 그러면은 요 백라이트 테스터기가 필수죠. 그래서 전압을 공급해서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CCFL 커넥터를 연결하면 형광등이 들어오면은 불량이 아닌 거고, 딱 연결했는데 깜빡하고 만다, 뭐 위에 상단에 하나만 들어오고 깜빡하고 만다, 밑에 건 안 켜진다 그러면 이제 밑에 게 불량이니까 CCFL은 이제 단품으로다가 많이 팔죠. 그래서 그걸 그 인치수에 맞는 걸 사다가 교체하면 되죠. 근데 이 제품은 뭐 시중에도 팔지만 굳이 살 필요가 없이 인버터만 하나 구해서 우리가 자작을 할 수가 있죠. 즉 다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CCFL 즉 인버터가 동작 조건이 뭐예요? 세 가지죠. 쉽게 말해서 12V 즉 VCC, 그 다음에 VCC가 있으면 한단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니까 VCC 그라운드, 그 다음에 온오프, 이 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온오프 신호는 AD 보드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백라이트를 구성할 때 온오프 신호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V에다가 10kV 저항을 붙여서 전압 강화를 시켜서 전압을 다운 시켜서 온오프 단자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상으로다가 5V 신호를 강제로 주는 거죠. 주면은 이 멍청한 인버터가 AD보드 신호가 넘어왔네 하고 CCFL이 켜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살 필요가 없이요. 인버터 하나하고 10kV 저항, 몰드 저항이죠. 색디 저항. 우리가 저항 공부할 때 또 나오겠지만 그거를 12V 단자에 연결해서 전압 강화를 시켜서 온오프 단자에 연결해 주면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자작할 수가 있는 우리 지그죠.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인데 하나를 보여드리면 실제 제품을 한번 보고 얘기하죠. 자, 줌으로 한번 당겨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서는 요거 립스보드 또는 SMPS 또는 뭐 IP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어는 좀 제각이 틀려요. LG에서는 뭐냐 립스보드라는 얘기를 쓰고 삼성에서는 IP보드라는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 부분이 지금 120V, 220V가 인가되는 부분이죠. 인가되면 이 라인 필터를 통해서, 그죠? 요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우리가 대전압 콘덴서 여기에 310V가 우리가 충전이 되죠. 그죠? 이게 우리가 1차 정류 부분이다. 요 부분이 라인 필터, 그 다음에 1차 정류 부분,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파 정류를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전압 콘덴서 310V를 한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왜 310V에 220V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교류는 최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최대값이니까 실효값 220V 곱하기 루트 2 1.414를 하게 되면 310V가 나와서 대전압 콘덴서 방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니터 수리가 들어왔을 때 한번 전원을 인가를 해보죠. 220V 여기다가 인가를 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이제 모니터를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수리를 할 때 여기는 아직까지 310V가 충전되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방전이 되지만 수리하다가 모르고 여기를 만졌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 310V가 나한테 감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안 죽잖아요. 왜?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전류로 죽는 거지 전압으로 죽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아주 기겁을 하죠. 그래서 꼭 우리가 수리할 때 요 부분을 껴서 먼저 콘덴서 방전기를 통해서 양쪽에 방전을 시켜서 안에 콘덴서 안에 축적된 전기를 방전시킨 다음에 수리를 들어가는 그 수순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릴레이로 다 자작하는 사람, 즉 다이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다이아 하셔도 돼요. 카페에 보면은 뭐 많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하나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편리하게. 이거를 하려니까 좀 귀찮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요 집게인데, 요거를, 방전할 수 있게끔, 여기다 이렇게, 이 집게 방식으로, 핀셋 방식으로 돼서 이렇게 딱 되면, 방전이 되죠. 불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요 LED가, 여기 있는 LED가 붉은색으로 됐다가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럼 방전된 거거든요. 테스트하게 되면은 뭐 1점 몇 볼트? 뭐 1점 감전 안 되죠? 예. 이런 식으로 자작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편하죠? 집게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지그를 만들게 되는데, 만들어서 좌우 효율을 높이는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라요. 근데 지금 이제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 신기하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내공이 쌓이고, 또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자꾸 작업 개선을 하게 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냐, 이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됩니다.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대전압 콘덴서 방전기는 릴레이로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것도 있으니까 사서 쓰셔도 됩니다. 가격 뭐 싸죠, 이런 것들은. 인듀티 클리너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롤러가 있어서 이 롤러 안에 이 롤러가 돌아가면서 여기다가 인두 팁을 댔을 때 인두 팁을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게 돌아가면서 인두 팁에 붙던 납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철사 이런 브러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두 팁이 손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리맨들은 스펀지에다 물을 이렇게 묻혀서 거기다 보통 많이 하죠. 인두 팁 손상 안 되게. 근데 써도 상관이 없는 게, 써도 되는 게, 여기 보면 인두 팁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입혀주는 요런 또 우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쓰긴 쓰는데, 납이 많이 올 때 쓸 때 조심할 거는 인두 팁의 코팅이 벗겨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가격도 싼 거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저는 갖고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식은 그냥 스펀지에다가, 그죠? 스펀지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 인두에 붙는 잔납을 닦아내는 방식이 왔다죠. 예, 그 방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적외선 온도계,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이제 특히 이제 메인보드 수리할 때 메인보드가 어떤 칩셋이 문제가 되면, 열이 쇼트가 되거나 이러면 열이 무지하게 올라옵니다. 거기다 계란 후라이 해도 돼요. 손도계라고 해서 옛날에 손을 이렇게 댔다가 뭐 딘 적도 많은데, 이제 보통 사우스나 노스 브리지는 적정 온도가 40에서 50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80도, 90도까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칩셋 같은 전원관리 소자들은 열로 인한 고장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FET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소자도 쓸 때 요즘은 이제 좋은 소자를 쓰는 거죠. 내부 저항, 즉 로우 ESR, 로우 RDS 값, 그러니까 드레인 소스 간의 어떤 저항이 적은 로우 RDS FET를 쓰느냐, 아니면 디펙 타입의 어떤 저항값이 많은 저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열로 인한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칩셋 같은 거를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이 적외선 온도가 됐을 때 바로 이제 온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검사할 때 쓰는 건데, 우리 AD보드, 모니터에서는 AD보드도 마찬가지죠. 방열판이 붙어 있다는 자체는 열이 많이 나죠, 그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열이 얼마큼 들어오고 있는지, 뭐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뭐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보통 뭐 손으로 잠깐 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장비도 고객한테 또 어떤 보여주는 장비로 전시용품으로 아주 좋은 거죠. 랜 케이블 테스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랜 케이블 테스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장에 랜 케이블 좀 주세요, 뭐 완성품도 팔지만 저는 완성품을 잘 안 파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은 불량도 많이 나고, 또 중국에 수입하는 거 보면은 안에 랜 케이블이 연심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단심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심 같은 거는 찍으면은 단심보다는 빠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국산 케이블, 좀 LG나 이런 국산 케이블, LG 케이블이나 이런 걸 국산을 사다가 제가 이제 RJ45 툴로다가 찍어서 드립니다. 뭐 돈은 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뭐 좋아하시더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랜 케이블은 다이렉트 케이블하고 크로스 케이블이 있는데, 보통 요즘은 다이렉트 케이블 쓰죠. 1대1. 우리가 공유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PC 대 PC 쓸 때는 이제 다이렉트가 아니라 크로스 케이블, 1236 크로스에서 쓰는 크로스 케이블 썼는데, 우리가 이 케이블을 찍었을 때 정상인지 아니를 판별하려면 랜 케이블 테스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케이블 폈을 때 신호가 제대로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뭐 가격도 싸죠.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랜 케이블 테스터는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랜 케이블을 찍었을 때 양부 판별, 즉 선이 제대로 조인이 됐는지, 1대1로 서로 간에 연결이 됐는지를 검사할 때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포스트 카드라는 것은 이제 메인보드 수리하는 분한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포스트 카드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메인보드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모니터 그다음 메인보드 다 할 거지만은 조금 말씀드린다면, 메인보드는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모든 게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노트북 역시 메인보드죠.
근데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각자 나눠져 있죠. OSC 보드 따로, AD 보드 따로, 립스 보드 따로, 그 다음에 뭐 패널 보드 따로, Tcon 보드 따로, 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하기가 좋죠.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메인보드는 모든 게 뭐 CMOS 회로, 부팅 회로, 뭐 전원 관리 회로, 뭐 이런 부분이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카드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부팅될 때 운영체제가 막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이컴의 그 MCU에 들어있는 펌웨어를 읽어서 우리가 모든 걸 컨트롤하죠. 장비를 초기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장비를 체크한다든가 부품들을 그때 이제 그 펌웨어가 실행하는 그 번지수 헥사 값을 읽기 위해서 쓰는 거죠. 아, 어떤 분이 고장이다. C 쪽이다 그러면 아, 이건 메모리 쪽이구나. D 쪽이다. 아, 이런 칩셋 쪽이네. 알기 위해서 쓰는 이런 그 포스트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 수리하지 않은 분한테는 필요하지 않는 장비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들어왔을 때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대충적으로 알 수 있는 참고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에 쓸 때는 이제 요렇게 요즘 PCI 슬롯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방식이죠. 보통 PCI 익스프레스 1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슬롯에 꼽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PCI 방식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새로 나온 메인보드에는 꽂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PCI 방식으로 PCI 익스프레스 1 방식으로 꽂을 수 있는 포스트 카드가 있는데 요거는 국내에는 없죠. 그래서 해외 사이트를 뒤지면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메인보드 수리하면 많이 쓰는데 여기 노트북용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노트북용도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케이블 연결해서. 그러니까 참고용 자료를 쓰는 거지 정확하게 뭐 그것이 펌웨어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 또 삼성이나 LG 같은 건 펌웨어가 자체를 하기 때문에 틀리게 나오죠. 엉뚱하게. 하지만 보편적으로 쓰는 우리가 일반적인 보드들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수리할 때 필요한 우리가 지그입니다. 자, UV 램프. 아까 TV 쪽에 수리할 때 LED 바에 LED 패키지 수리할 때 LED를 붙이고 나서 LED 그 위에는 뭐가 있죠? 확산 렌즈라는 게 있어요. 확산 렌즈.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보제를 미리미리 좀 준비 안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지연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요 확산 렌즈 밑에 LED 패키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 LED 패키지 불량을 붙이기 위해서는 요 확산 렌즈를 떼어야죠. 이렇게. 떼어가지고 LED 패키지를 붙이고 나서, 그죠? LED 패키지를, 자, LED 패키지를 띄게 되면, 지금, 요렇게, 여기 LED 패키지가 이게 불량난 것들이죠. 검게. 띄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붙이고 나서 확산 렌즈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된단 말이죠. 붙여야 될 때 그냥 무슨 뭐 본드로 붙이게 되면 안 돼. 열이 나기 때문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UV 본드를 쓰는 거죠. UV 본드를 요거 붙이기 위해서. 그때 이제 UV 본드를 붙이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이제 UV 그 램프입니다. 예, UV 램프. 그래서 이제 물질을 갖다 UV 본드를 경화시킬 때 이 자외선을 쬐어 가지고 우리가 그 경화를 시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거죠. LED TV 수리하시는 분, TV LED 방식의 어떤 그 대형 인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그 LED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때 쓰는 그 UV 본드를 붙여서 확산 렌즈를 붙이고 걔를 이제 경화시키게 쓰는 건데, 그때 쓰는 게 UV 램프입니다. 그 다음 열풍이 거치대 스탠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BGA 타입의, 그 칩셋 불량 났을 때, 솔더버를 얹혀서 우리가, 핫플레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열풍기로다가
솔더볼을 안착을 시키는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열풍기를 여기다 거치에다 거쳐서 여기다 거쳐서 우리가 하면은 아무래도 저 고정되니까 좋겠죠. 여기다 고정한 다음에 여기다 칩셋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칩셋을 안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용도로 이런 그 열풍기 거치 스탠드라는 게 또 별도로 있죠. 가격은 뭐 비싸지 않습니다. 자꾸 BJ 타입을 하는데, 앞으로는 BJ 타입을 터치를 안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방식 자체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하려면 꼭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수리하기가 어렵다니까 이제 수리 단가가 올라가겠죠. 예, 돈 많이 받으면 되니까. 하여튼 뭐 BJ 쪽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자꾸 뛰는 거,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리볼링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방식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을 뜯어보면은 전부 다 BJ 타입으로 돼 있죠. 전부 다. 한번 뜯어보세요. 아주 수리하기 난해한데 BJ 이런 관련된 장비가 없으면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 데이터 복구하시는 분들도 그 메모리를 띄기 위해서 그 BJ 타입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 BJ 장비를 띄워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 많이 또 쓰는 중 거죠. 그래서 BJ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생소하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는 BJ를 쪽을 손을 대야 된다.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기능 LCD, LED 패널 테스터기인데, 모니터나 무슨 뭐 TV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LED 패키지 불량인지 패널 불량도 많이 있어요. 패널이 문제가 돼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장비예요. 양부 판별하는 거.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또 이 패널 공급되는 전압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패널 전압도 있고 뭐 어떤 방식의 뭐 해상도냐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연결해서,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CFL 방식 같은 경우는 요 백라이트 인버터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고, LED 방식은 이렇게 LED 요걸 우리가 이제 뭐 인버터라고 안 하죠. LED는 교류를 공급하는 게 직류를 공급하다 보니까 여기처럼 이게 트랜스가 없어요. 얘는 직류를 교류를 바꿔주는 트랜스고, 여기는 없습니다. 직류를 공급해 주니까 직류를 우리가 뻥튀기 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버터라고 안 하고 우리가 컨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얘는 교류를 공급해서 형광등을 켜주는 거고, LED는 전자 소자이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LED 컨버터나 이런 드라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LED 바에 전원 공급을 해준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는 이런 도구인데, 저는 갖고 있는데 뭐 쓸 때가 있어요, 이게 간혹.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검토를 해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구류인데요. 공구류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